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모델을 똑똑하게 만들려면 좋은 데이터가 정말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핵심이죠. 근데 만약에 그 데이터를 분류하고 이름표, 그러니까 라벨을 붙이는 작업이 뭐랄까 좀 엉망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네, 오늘은 바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아주 기발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최종 목표는 여전히 정확도 높은 AI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AI 모델 라벨링 문제 해결 방안, 비지도 기반 하이브리드 AI 모델 설계, 이런 발췌문들에서 꽤 흥미로운 접근법을 봤어요. 네,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핵심은 그거 같아요. 사람의 라벨링 작업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AI가 스스로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해서 학습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하이브리드 방식.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자, 이 복잡한 퍼즐을 어떻게 맞춰 나가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사실 이 라벨링 문제라는 게 AI 개발 현장에서는 정말 흔하게 부딪히는 장벽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도 그 데이터에 정확하고 또 일관성 있는 라벨을 붙이는 작업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또 사람의 주관이나 실수가 개입될 여지도 많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결국 AI 모델의 성능 그리고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문제 상황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AI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이건 사과야, 저건 배야 이렇게 가르치려면 당연히 어떤 사진이 사과고 배인지 정답, 즉 라벨을 알려줘야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지도학습이죠. 네, 미리 정답을 알려주고 학습시키는 방식. 근데 만약에 라벨 붙이는 작업을 맡은 사람이 바쁘거나 실수를 하거나 해서 라벨을 일부만 붙인다거나 혹은 잘못 붙이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전통적인 지도학습 방식이 딱 막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아주 간단한 초기 대안은 있긴 해요. 예를 들어 라벨러가 겨우 한 50장 정도, 그 정도만 제대로 라벨링한 과일 사진 데이터가 있다고 치죠. 네, 50장이요? 이걸로 A 모델과 B 모델 중에 어느 쪽에 이 50장을 더 잘 맞추는지 테스트는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고작 50장인데요. 맞습니다. 그 50장짜리 미니 테스트로는 모델의 진짜 실력을 알기 어렵죠. 그렇죠. 네. 오히려 그 50장에만 너무 잘 맞춰져서 다른 새로운 사진은 잘 못 맞추는 그 과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과적합. 네. 또 그 50장이 전체 수천, 수만 장의 데이터 특징을 제대로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결국 이건 그냥 임시 방편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똑똑한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하이브리드 접근법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라벨이 부족하거나 좀 엉망인 상황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 같아요. 라벨이 없어도 데이터 자체의 패턴을 찾아내는 비지도 학습. 이건 말 그대로 감독 없이 배우는 거죠. 네, 그죠? 이 방식의 장점이랑 부족하더라도 주어진 라벨 정보를 어떻게든 활용하려는 지도학습의 아이디어를 아주 창의적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네, 두 가지를 섞는 거죠. 자, 첫 번째 허들. 라벨이 없는데 어떻게 비슷한 것끼리 묶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비지도 클러스터링이 등장합니다. 클러스터링. 예, 라벨 정보 없이 오로지 이미지의 시각적 특징, 예를 들면 색깔, 형태, 질감 같은 것만 보고 컴퓨터가 알아서 얘네들은 좀 비슷하게 생겼군 하면서 자동으로 그룹, 즉 클러스터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벨 없이 그냥 이미지 자체만 보고 묶는 거군요. 네, 맞아요. 수많은 과일 사진이 있다면 빨갛고 동그란 애들 그룹, 노랗고 길쭉한 애들 그룹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한 번 묶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요. 그렇죠. 클러스터 개수를 일부러 다양하게 시도해요. 20개로도 묶어보고 15개, 10개, 5개 이렇게 바꿔가면서요. 네, 여러 개로 시도하죠. 게다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자체도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의 알고리즘을 최소 3가지 이상 사용해서 결과를 교차 검증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바로 그 교차 검증이 핵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 알고리즘하고 다양한 클러스터 개수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법이나 설정 값에 좌우되지 않는 데이터 본연의 숨겨진 구조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아하, 마치 우리가 어떤 물체를 제들 패rop하려고 앞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비춰보면서 여러 각도에서 형태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원리랄까요? 오,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네, 데이터에 대한 더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는 과정인 겁니다. 좋아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시각적으로 비슷한 이미지끼리 그룹, 즉 클러스터를 만들었어요. 다음 허들은 더 흥미롭습니다. 네, 다음 단계죠. 우리는 시각적인 그룹을 만들었는데 가지고 있는 부족하지만 라벨 정보는 사과, 배 같은 텍스트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요? 이미지랑 텍스트, 다르잖아요. 네, 여기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미지의 특징을 텍스트로 바꾸는 거예요. 이미지를 텍스트로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의 주요 색상 비율, 빨강 70%, 초록 10%, 이나 기본적인 형태, 둥근 모양, 길쭉한 모양, 표면의 복잡성이나 균일성 같은 시각적 특징들을 분석해서요. 이걸 마치 사람이 설명하듯이 텍스트로 변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빨갛고 동그란 사과 사진이 있다면 특징, 빨강, 둥근, 매끈한 꼭지 있음 같은 텍스트 설명으로 바꾸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사진을 굳이 텍스트로 바꾼다니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 건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방식의 잠재적인 약점이자 또 신중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이미지는 색상의 미묘한 차이, 질감, 복잡한 형태 같이 엄청나게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몇 개의 텍스트 설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같은 빨간이라도 다 다른 빨강일 수 있고 거친 질감 같은 건 텍스트로 표현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칠다 하나로는 부족하죠. 네. 그래서 이미지의 어떤 특징을 어떻게 텍스트로 변환할지 그 변환 규칙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점, 즉 텍스트 라벨과 비교하기 쉽다는 점과 단적인 정보 손실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장점을 얻기 위한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그런 셈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죠. 비지도 학습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각 클러스터에 속한 이미지들의 특징을 텍스트로 요약했어요. 예를 들어 1번 클러스터는 빨강, 둥근, 매끈함 특징이 두드러지고 2번 클러스터는 노랑, 길쭉함, 반점 있음 특징이 많다고 치죠. 네, 텍스트 특징을 뽑았죠. 이제 마지막 허들입니다. 이 클러스터별 텍스트 특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라벨 정의, 예를 들어 사과, 빨갛고 둥근 과일, 바나나, 노랗고 길쭉한 과일을 어떻게 연결, 즉 매핑할 것인가? 드디어 연결하는 단계군요. 네, 여기서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기술이 활약할 수 있습니다. 어텐션이요? 네, 이 기술은 여러 텍스트 정보들 사이에서 어떤 단어나 구절이 서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데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 딥러닝에서 많이 쓰는. 맞아요. 빨강, 둥근, 매끈함이라는 클러스터 특징과 사과, 빨갛고 둥근 과일이라는 라벨 정의를 비교하면서 빨강, 둥근 같은 핵심 단어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파악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텐션은 단순히 단어가 일치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맥 속에서 어떤 단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오, 가중치까지. 네. 그래서 클러스터의 텍스트 특성하고 라벨의 텍스트 정의 간의 의미론적 유사성을 훨씬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죠. 마치 우리가 여러 단서를 보고 가장 그럴듯한 용의자를 지목하듯이 가장 높은 유사도 점수를 받은 클러스터, 라벨상을 찾아내는 겁니다. 와, 그래서 결국 빨강, 둥근, 매끈함 특징이 강한 클러스터는 사과 라벨과 가장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되어서 사과 라벨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동으로요? 마찬가지로 노랑, 길쭉한 반점 있음 클러스터는 바나나 라벨을 받게 될 거고요. 와, 이거 놀랍지 않나요? 네, 정말 기발하죠. 사람이 모든 사진에 일일이 라벨을 붙이지 않았는데도 이런 다단계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라벨이 데이터 그룹, 즉 클러스터에 자동으로 생성된 겁니다. 네, 이게 핵심 성과죠. 자, 그럼 이 모든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더 이상 완벽한 라벨링 작업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네, 의존도를 낮추는 거죠. 네, 사람의 실수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라벨 없는 데이터 속에서도 비지도 학습을 통해 의미 있는 구조, 즉 클러스터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 패턴을 찾는 거죠. 셋째, 이미지와 텍스트라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기발한 방법, 즉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핵심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창의적이죠. 넷째, 이렇게 변환된 정보를 바탕으로 클러스터 특징과 라벨 정의를 지능적으로 매핑해서 자동으로 라벨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 네, 자동 라벨링. 다섯째,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하면 결국 우리가 원했던 높은 정확도의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AI 개발의 정말 고질적인 병목 현상이었던 데이터 라벨링 문제를 아주 창의적이고 또 실용적인 방식으로 우회하는 방법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우회한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특히 대규모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데 라벨링 비용이나 시간이 부족할 때 혹은 라벨링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봅니다. 와, 정말 유용하겠네요. 하지만 물론 이 방법이 만병통치약이나 은탄원, 실버블렛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할 때는 몇 가지 현실적인 고려사항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아, 고려할 점들이요? 네, 앞서 잠깐 이야기 나눴던 이미지 텍스트 변환 시의 정보 손실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시각적 디테일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하죠. 네, 정보 손실 문제. 두 번째는 클러스터링의 안정성입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클러스터 개수를 몇 개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어요. 아,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네, 그래서 교차 검증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설정을 찾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클러스터링은 이후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죠. 세 번째는 매핑의 민감도입니다. 클러스터 특징하고 라벨 정의 간의 유사도를 판단하는 기준선, 그 문턱값을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아, 문턱값. 네, 너무 낮으면 엉뚱한 라벨이 붙고 너무 높으면 라벨이 아예 안 붙을 수도 있죠. 이 문턱값을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잘 조절하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정말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수백만, 수천만 장으로 늘어나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모든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텍스트로 변환하고 또 클러스터링하고 매핑하는 그 계산량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컴퓨팅 파워가. 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에 실제로 적용하려면 데이터를 나눠서 처리하는 배치 처리, 고성능 GPU 활용 같은 컴퓨팅 효율화 전략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과연 이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의 초거대 데이터셋 앞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을까? 그 실용적인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계속 검증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네, 확실히 현실적인 문제들이네요. 어떤 기술이든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미리 알고 그것들을 최소화하거나 보완하려는 노력이 이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지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AI 학습 데이터 준비에 큰 어려움인 불완전한 라벨링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비지도 학습, 이미지 텍스트 변환, 특징 매핑이라는 독창적인 단계들을 조합해서 AI가 스스로 학습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제한된 조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창의적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논의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방법은 본질적으로 이미지 정보를 텍스트라는 중간 매개체로 변환해서 처리하는 방식에 크게 의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앞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따로 보지 않고 처음부터 함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훨씬 강력한 멀티모달 AI 기술이 보편화된다면 어떨까요? 아, 멀티모달 AI. 네. 미래의 AI는 어쩌면 오늘 이야기한 이런 복잡한 변환과 매핑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미지와 그에 맞는 라벨, 즉 텍스트 간의 관계를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와,
그럼 이 과정이 훨씬 단순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이 하이버리드 접근법이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지, 혹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체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